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 산업, 방산. 네. 예, 방산 우리나라 방산 최고죠. 최고가 될 겁니다. 이미 최고 아니에요? 이미 최고면 고점이잖아요. 아니야. 이미 최고인데 네. 더 최고지 계속. 계속 고점. 자, 억지 아니고요. 자, 방산 관련해서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이 신한투자증권 이동헌 파트장이시죠?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크서클의 이유는 뭘까요? 네. 요즘 일이 좀 많으신가요? 네, 조금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피곤해. 네, 가린다고 이렇게 선크림 발랐는데 안 돼. 네네. 네, 지금 뭐 다크서클이 네. 저렇게 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시면 와, 큰일 났다. 연구의 깊이가 눈에서 느껴집니다. 부끄럽습니다. 연말이라 근데 아니, 근데 아니 그 방위 산업은 우리나라 일단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매우 좋은 상황이죠. 이미 좋았고. 근데 주가가 별로 안 좋았어요. 최근에. 아, 그래요? 네. 최근에 네. 그 종전 흐름이 있고 가격 레벨이 높아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네. 한 11월부터는 장이 받은 상황에서 조금 빠진 흐름이 있습니다. 네. 많이 올라서 빠진 거지 뭐 산업 자체가 조금 뭐 힘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뭐 서두에 이제 고점 뭐 또 최고인지 이제 말씀 주셨는데 네. 이게 구조적인 문제냐 했을 때 방산업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예. 전체적인 지정학적인 상황들이랑 수출을 언제 할 거냐 이런 이슈들이거든요. 네. 연초를 보면은 계속 전쟁이 확산이 되고 한국 무기 수출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예. 이런 흐름이 최근에 이제 종전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무기도 좀 천천히 팔리거나 그간의 단기에 납품을 해서 마진이 높았던 이런 물량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혼재돼 있었고 그 사이에 반도체나 AI 같은 것들이 급등을 하니까 올랐던 종목들을 파는 그런 리밸런싱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파트님, 근데 사실 옛날 방산은 이른바 대북 테마주라 그래가지고 네. 그냥 우리 동네에서 분위기 안 좋으면 올랐다가 분위기 나쁘면 빠지다가 그냥 이런 섹터였거든요. 네네. 근데 2025년이라는 해에 우리나라 방위산업이라는 섹터 자체가 아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실적도 나오고 그죠. 실제로 해외 수출도 하고 네. 그래서 2025년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나라 방산 섹터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일단 먼저는 진짜 방산의 상장 흐름으로 했을 때는 진짜 옛날 얘기 해주셨어요. 그게 대략 진짜 2010 옛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산업 대비하면 네. 방산업 자체는 산업의 역사가 길지만 네. 한국항공우주가 2011년에 상장했고 네. 그 이후에 뭐 현대 로템이나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네. 이제 삼성에서 빅딜이 됐고 네. LG 넥슨이 상장하고 이렇게 구성된 게 근 10에서 15년 정도 됐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뭐 북한 관련해서 주가 오르내리고 이런 것들은 빅텍 뭐 이런 데들. 네, 그 내수에 이제 갇혀 있던 시절들이거든요. 뭐 2010년대 그리고 코로나 전 뭐 이럴 때였고 삼성 테크잉도 거기 또 방산이었나? 그게 하나로 넘어갔죠. 그게 하나로 넘어가요. 그게 지금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렇죠. 삼성테크인 밑에 있던 삼성 네. 탈레스가 지금의 하나 맞습니다. 시스템이고요. 그 시절에는 수출이 없다 보니까 다 내수로 북한이 미사일 쏘면 주가 오르던 게 실제 그때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수출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흐름이랑은 완전 다른 결인 거죠. 방산업체들의 잔고에서 내수보다 수출이 거의 훨씬 많아졌고 실적이 나오는 것도 마진은 국내가 대부분은 두 자리를 넘지 못하거든요. 예. 수출 마진들이 높게 나오면서 실적들을 견인해서 지금은 해외 상황이 어떻게 되냐가 핵심이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종전이 되는지 그 무기가 실제로 어느 시점에 계약되는지 이런 걸 주목해서 보면서 주가 변동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네. 지금 좀 약간 전망 좋은 그러니까 방산 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K9 자주포 그다음에 뭐 무슨 현무 뭐 이런 K2 미사일. 전차. K2 전차 그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산의 베스트셀러 아이템들로 알고 있는데 네. 앞으로도 요 친구들이 주력이야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뭐가 좀 더 기대되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네. 말씀하신 K9 자주포나 K2 전차 그리고 군용기 체계들 그리고 유도무기 체계들 현무 말씀 주셨는데 현무는 사실 일반인들이 잘 모르셔야 되는 품목이에요. 그래요? 이거는 이제 공격 무기고 네. 국가의 이제
비밀 사업이기 때문에 음. 요거는 이제 그 수출이나 그 개발에 대한 것들이 좀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요. 현궁, 현궁. 네. 현궁이 중동에 이제 수출하는 아 그래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들. 천무도 있지 않나요? 천무도 그런데 스테파니. 천무는 이제 공격용인데 공격용. 다련장포라서 요거는 또 약간 결이 다른데 천무는 공개가 돼요. 아 그럼 공개가 되고. 네, 그 해외에 비슷한 무기들이 있고 그래서 네. 이런 라인업들인데 대부분의 이런 무기들이 전쟁에서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무기들이고 그런 체계들 플랫폼들인데 뭐 여기서 이제 뭐가 바뀌어 갈 거냐 첨단화가 되겠죠. 네. 뭐 전쟁 보시면 드론도 많이 사용되고 위성을 통해서 정보들이 가고 이제 레이저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갈 텐데 무기나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방산업체들도 계속 그 스텝에 맞춰서 준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직 미래로 가기 전에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뭐죠? 싶은데 아까 제가 그 약간 테마주성으로 움직일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전쟁이 조금 잦아들면은 방산주가 별로 안 좋아질 거다라는 게 저는 예전에 이제 실적 없을 때 그냥 기분 따라 올랐다 내렸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최근에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실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저기 국방비 증액을 하라 그래서 국방비 예산이 증액이 되면은 분명히 그 수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방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 방산업체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을까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쟁이 없어도. 네. 종식이 되면 방산주는 어떻게 될까? 이게 22년에 러우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된 그 흐름이고 질문이었거든요. 중간중간에 계속 트럼프가 당선된 작년 10월 그리고 그전 상황들 계속 종전에 대한 상황들이 주가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는데 네.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종전이 되어도 군비 증강은 계속 될 거라고 봐요. 예. 이게 지정학적 상황들이 끝이 아니라 재무장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소진된 무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종전이 되어도 지금의 이 지정학적인 구조들이 미중의 견제라든지 아니면 나토가 재무장을 하면서 힘에 의한 안보 이런 측면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전쟁이 끝나도 무기는 계속 될 텐데 그 사이에서 포인트는 그러면 이제 전쟁이 아니니까 좀 완만하게 무기를 재확충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유럽의 영내 조달, 네, 유럽에서 자국의 무기들을 개발해서 쓰겠다. 안 돼요. 1, 2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는 네. 뭐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네. 한국 방산 수출이 지금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의 변수로 작용을 하고 오히려 있는데. 더 좋아 그러면. 왜냐면 만들어 볼 거예요 아마. 예. 어디 뭐 스웨덴이 어디 하여튼 만들어 볼 텐데 저 전차 하나 가다가 지능창에 빠져갖고 못 태어나와 막 밖에 헛바퀴 돌아. 예. 이거 뉴스에 딱 나오죠. 그러면 역시 한국 K2, 한국 K9 이거다 해갖고 더 오히려 우리에 대한 그 기대가 높아질 걸요. 저도 비슷한 관점인데요. 그래서 네. 좀 길게 보면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기간 조정에 따른 매수 기회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충은 좀 감이 있는데 LIG 넥스원이 미사일 쪽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카이는 이제 당연히 전투기 쪽이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전차 뭐 이게 현대 로템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현대 로템이 전차랑 장갑차인데 전차가 주력이고요. 전차가 현대 로템, 네. K2 네. K2가 현대 로템. 요렇게 생기네. 예. K2. 그 다음에 하나 하나 시스템? 에어로스페이스랑 네. 하나 시스템 이렇게 있을 때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품목이 많고요. 많아요. 거기는 이제 품목이 여러 개예요. 네. 자주포도 있고 네. 항공도 있고 막 그래요. 크게 한 5가지 정도 분류를 네, 하는데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K9 자주포 그리고 네. 장갑차 이제 호주에 팔았던 레드백 레드백. 장갑차 레드백. 네 이게 있고 천궁은 LIG 넥스원이 미사일을 만들긴 하는데 네. 그 발사대랑 레이더 시스템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 하나 시스템이 레이더 체계를 만들어요. 그게 있고요. 탄을 만들어요. 네. 155mm 포탄 잔약. 탄을. 네, 탄 자체를 한화가 이제 원래는 이제 화약. 네, 한국 화약 그렇죠. 이게 줄임말이고 그 화약 사업이 모태였는데 그게 주 하나에 있던 사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내려와서 네. 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온 천무
다련장포 이거를 이제 하나로 스페셜하는데 품목이 이렇게 크게 5가지예요. 뭐 수출 지역도 다양하고 하니까 뭐가 걸릴 게 제일 많은 거죠. 수출에 대해서. 근데 아까 파트장님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방위비가 늘어나면은 이게 전쟁이 있든지 없든지 무기는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 나든지 안 나든지 우리 쪽엔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파트장님 말씀은 전쟁 나서 급한 상황일 때는 생산량을 못 따라가는 저기를 배제하고 우리 먼저 일단 밀고 들어갔는데, 이게 평시가 되면은 급한 건 아니니까 자국 영내로 많이 하겠다. 그래갖고 사실 유럽에서의 그 수주 소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그 페루에서 K2 전차 산다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유럽 시장 아니라 중동이라든지 남미 쪽으로 또 다른 루트가 좀 펼쳐지는 건데, 네. 그러면 그 약간 평시가 돼가지고 이게 안정적인 조달, 그러니까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라 그러면은 우리의 그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까? 그 아니지, 부분, 아니지. 네, 조금 고민될 수도 있는데 네. 그 유럽으로 봤을 때는 영내 재무장을 하고 싶어하는 건 맞아요. 뭐 최근에 보면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을 원래 한국에서 이제 하고 싶어했는데 네. 스웨덴 샵으로 맞아요.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뭐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어요. 루마니아에서도 장갑차를 한국이 하냐 유럽이 하냐 이제 이게 되게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 힘겨루기 줄다리기 안에 있는데 문제는 납기인 거죠. 이게 재무장을 언제까지 할까 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유럽이 얘기하는 재무장이 거의 2035년까지거든요. 이게 뭐 길다면 길 수 있지만 무기 산업에서는 긴 시계열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8천억 유로, 1,200조를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간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국의 도움 없이는 원하는 네. 수준의 무기 조달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약간 좀 더 베팅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저는 그 페루 수출권도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다른 데도 팔 때 있어. 너네 좀 만들어봐 한번. 요 배짱장 전략이 먹힌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네. 어차피 그리고 우리가 안 팔아도 우리는 우리나라에 쓸 것도 꼭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출이 되면 더 좋은 거지만 안 된다고 뭐 어려울 건 아니거든요. 그런 배짱. 예. 그것도 뭐 중요한 포인트긴 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얼마나 팔 수 있고 밸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지만 네. 사실 기업들은 지금 풀캐파로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지금 있는 잔고도 그렇고 뭐 20조, 30조씩 잔고를 깔고 있는데 매출은 3조, 5조 뭐 이런 수준이니까요. 그게 늘어날 거는 확실하고 그리고 뭐 중남미도 이제 시작이 되는데 중동도 수요가 엄청 많아요. 그 수요들을 생각했을 때 꼭 뭐 배짱을 부린다기보다는 지금은 생산을 조달하는 것만 하더라도 향후 몇 년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어요. 네네. 그럼 그게 지금 이미 수주를 받은 것만 해도 이제 꽤 오랫동안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방산 사이클을 보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 이게 평시에는 영내 조달을 할 거야 때문에 약간 좀 센티멘탈하게 좀 내려온 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대, 뭐 예를 들어 루마니아 전차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 수주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했을 때 업체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파이프라인이 뭐 시장에 언론이 보도된 것들도 있고 보도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기류를 보자라는 거죠. 말씀하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다 올려라. 이제는 너네가 감당을 해라. 나는 이렇게 뭐 다른 쪽으로 돈을 쓰겠다라는 흐름들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서 뭐 중남미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뭐 이런 군비 증강들이 계속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다시 예전처럼 22년에 전쟁이 나기 전 상황들은 장기적으로 동맹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납기가 한 3년 있다가 물건을 받기 시작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안정화된 방산 수출 계약들을 했는데 지금은 종전이 됐을 때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갈 거냐. 그게 아니라 이 무기 증강 속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진짜 방산 지금 제가 쭉 찾아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내렸네. 네. 몇 달 사이에. 네. 11월부터 한 20-30% 정도씩 조정을 받았어요. 고점 그래요? 대비하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반등 포인트를 뭘로 잡아야 되냐 지금 그거 지금 파트장님께 여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10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네. 10월부터 그 11월 고점까지 하면 방산주가 평균으로 3배가 올랐어요. 3배. 네, 3배가 올랐어요. 거기에서
많이 올랐다. 네, 현대 로템 같은 종목은 5만 원에서 25만 원이 됐거든요. 아유 5배 올랐어요. 네, 거기서 이제 뭐 17만 원, 18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으니까 최근에 이제 조정폭이 크긴 하지만 1년의 시계열로 보면은 많이 오른 상태에서의 조정인 거죠. 정프로님 왜 자꾸 의견을 바꾸십니까? 뭐죠? 최고라 그러면 제가 위에 업사이드가 없지 않냐 그랬더니 최고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배 5배 나오니까 바로 좀 꼬리 내리셨는데요. 아 근데 진짜 올해만 한 1년 동안 거의 3배 이상씩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뭐 제 생각으로 정리하면 제품은 최고인데 그 최고가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네. 그 주가를 올려갈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인 거죠. 정프로님 항상 나의 원금은 정고점입니다. 아 이렇게 많이 오르긴 올랐다. 네. 2026년에 봐야 될 포인트들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것 같아요. 뭐 지금 종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유럽이 또 반대하는 얘기들이 아주 최근에는 나오거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동부 땅을 아직 이제 러시아가 점령하지 않은 땅까지 양보해라. 이게 네. 이 휴전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그거는 항복 선언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최근 상황들인데 이게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할 거예요. 이해관계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나토에 대한 미국이 뭐 탈퇴를 할 것 같지는 않지만 탈퇴한다는 압박 같은 걸로 유럽이 부담해야 되는 GDP 대비 비중을 뭐 2%, 3%, 5% 이렇게 늘려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내년에도 어느 정도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완화되어 가겠죠. 그리고 일본은 이제 미중 갈등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뭐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는데 이게 올해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거죠. 올해는 뭐 최근에 조정들이 있었지만 갖고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는데 네. 내년에는 이런 조정들 사이에서 비중 조절을 하는 것들이 핵심일 것 같아요. 투자하기 좀 어려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퍼나 뭐 PBR 같은 건 얼마나 돼요? 보통은 20배에서 30배 사이 정도가 되는데 방산주들이. 네. 예. 뭐 해외 피어들이랑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네. 예전 같으면은 내수주에 갇혀 있었으니까 그게 굉장히 고밸류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네. 실적이나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이게 어느 정도는 설명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주식이 네. 우주로 가려면 이제 미래가 붙어야 되거든요. 우주. 예. 예, 밸류에이션을 그냥 확 뚫고 올라가려면 아, 무인 체계, 미래 무기 체계 뭐 이런 거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반영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우주는 진짜 하늘의 아니요, 우주를 주가가 우주로 주가가 가는 네. 거예요. 그 제가 헷갈리는 게 이제 방산업 회사들이 우주 그것도 산업도 우주랑 같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정말 더 레벨업을 하려고 하면은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들이 더 그려져야 되는데 네. 저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 소화 과정이 생각하면 1년에 3배 오르는 건 사실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그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황을 겪고 건강한 기간 조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제가 생각하는 2026년의 변화가 그 전까지는 무기를 계약하고 납품을 하는 수주랑 매출 이런 흐름이었다고 하면 네. 이제는 현지화를 해요. 현지화. 네. 예. 거기에 합작 회사를 만들고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기술을 같이 개발하고 유지 보수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장에는 이제 매출을 나눠야 되는 부담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위성 공장들이 생겨나면서 전체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한국 방산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그 무기들이야말로 진짜 근데 무인화만 성공하면 되게 크게 갈 것 같은 뭐 전차든 아니면 뭐 항공기든 그렇죠. 좀 무인화만 되면 왜냐면 그 부담이 되게 크잖아요. 어쨌든 전투로 누굴 내보내는데 사람 죽었다 이렇게 되면 그 나라에서 이제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그것만 어떻게 잘하면 무인 전차 이거는 얘기 아직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컨셉 상에서는 이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뭐 전차뿐만 아니라 정찰 차량은 이미 무인 정찰 차량이 테스트까지 다 했어요. 아 그래요? 심지어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 제품이 네. 로텐 거였는데 이렇게 했는데 다른 뭐 다들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쵸. 무인화를 해야 되는. 근데 이게 AI랑 접목이 되고 모든 무기 체계들에 다 깔려요. 예. 드론이 이미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거기에 군용기도 지금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5세대까지가 보통 스텔스 기능, 이렇게 레이더를 피하는 기술까지를 얘기하는데 음. 6세대는 이제 무인화로 정의를 하거든요. 무인기는 이미 날아다니잖아요. 그 전투기도 무인화되는 것들, 그리고 네. 자주포나 뭐 탱크, 장갑차 다 무인 컨셉이 개발 중에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배도 있고 잠수함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인이 일단 뭐 AI가 자동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제 원격으로만 하더라도 네. 상당히 뭐 그 부담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네, 뭐 다른 예는 LIG 덱스원이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고스트 로보틱스. 네, 고스트 로보틱스. 이름 좋네요. 네. 네, 고스트 로보틱스인데 로봇개를 만들어요. 이게 아.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하는 스팟 그 로봇개랑 네, 네.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군용이에요. 아 그럼 걔는 뭐 무기를 달아야 아니면 걔 뭐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먼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는 기관총 다는 거. 아, 총을 달고 가요. 네. 걔가 그 생각해 보시면 이 로봇개 위에 뭘 얹을 수 있을 뭐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예. 거기에 드론도 올리고 기관총도 달고 이런 것들이 지금 테스트되고 있어요. 아 생각해 보면 되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네. 아, 뭐 그런 것들이 이건 농담인데 한 10년 후에는 이제 병역을 내가 갈까 아니면 로봇개 3마리를 사서 대체를 할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 뭐라 조선시대 그랬죠? 때 뭐 보역이라 그랬나 그거를? 병역 대신해주고 뭐 돈 받고 뭐 이런 것처럼 네. 아 그때는 아예 그냥 돈 내면 로봇개 3마리로 그런 이제 뭐 현실화는 아니겠습니다. 뭐 여튼 그게 굉장히 주력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보인이네 보인.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군 2명 보내면 한 명의 보인이 군역 비용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래요. 아, 네. 그 로봇개 2마리 보내고서 자기가 돈 내는 보인. 안 돼. 하여튼 그런 거 우리가 뭐 방산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넥스원은 미사일, 카이는 전투기, 로템은 K2, 한화는 다 만드는 예, 이 정도 종목들을 한번 저희가 잘 따져보겠습니다. 그 중에 혹시 뭐 저 리포트 나왔나요? 뭐 타픽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저는 현대로템이 타픽이고요. 로템 5배 올랐다면서요? 그 이제 조정을 받았고 네. 오늘 다루진 않았는데 이제 철도 사업도 있어요. 아, 저희 뭐 부산 갈 때 타는 KTX, XRT 그렇죠. 이런 거 로템에서 다 만들죠. 로템 마진이 만드는데.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어요. 거의 한 15조, 18조 정도 되는데. 기차, 열차? 네, 열차 그 칸. 수주가 싸요? 우리나라 거야 아니면 수출해요? 수출도 많아요. 아 그래요? 국내는 뭐 GTX 뭐 이런 것들인데. 저 지금 시간이 막 너무 없어서 그런데 음. 제가 현대로템 꽤 오래 출입했거든요. 네. 근데 기차가 전형적으로 수주는 많은데 마진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항상 수주만 많았던 건데 마진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게 해외에서 했던 게 경험치가 쌓였어요. 계속 이제 손실 보던 거를 이제는 좋은 가격에 괜찮은 지역들에서 수주를 많이 쌓아놨어요. 아 그래요? 하여튼 뭐 로템 네. 일단 타픽으로 꼽아주셨고 그건 한번 저희가 잘 이제 분석해보고 맞는지 아닌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들 자꾸 눈에 다크서클 늘어나죠. 네. 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가셔서 조금 낮잠이라도 한번 잠깐 주무세요. 네. 네, 그게 좋을 거. 비타민 드시고. 저희 시청자분들은 너구리로 다 합의를 보셨습니다. 팬더냐 너구리냐 뭐 그런 얘기하다가 아침에 죄송합니다. 너구리 파트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가장 뜨거웠던 섹터 중에 하나죠. 방위산업 관련한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동원 파트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 밥보다 투자하나 100회 특집 오프라인 세미나가 뭐 몇백 분이 다 전석 매진이 됐는데 하여튼 매진은 대단히 감사한데요. 빼먹지 마시고 괜히 노쇼하지 마시고 꼭 네. 신청하신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의도에서 하나 투자증권에서 하는 거죠? 예, 예. 네. 한마음홀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요 여의도역에서 가까우니까 지하철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도 지금 자리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왜요? 그래서 빨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무슨 예요? 이거 그냥 다 이미 끝났어. 다 이미 500분은 끝났고. 예. 근데 이제 안 나오실까봐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 네, 노쇼 하실까봐. 예, 예.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예약하신 분들 꼭 다 나오시고 잊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저도 아마 이따가 출동할 것 같으니까요. 빈자리 보이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 오프라인에서는 정프로님이 종목 좀 찍어주십니까? 제가 다 찍어드리죠. 네. 도끼로 찍고 그런 거 아니죠? 제가 다 찍어드려서 그분들이 다음부터는 안 나오시고 뭐 이러는데 하여튼 오늘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는 얼른 또 인사드리고 오프닝 벨 라이브로 넘겨드려야 되겠네요.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